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주식 이제는 버려야 할 때다 라는 말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주식시장의 본질은요, 사이클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 일본 시장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도 10배, 20배 오르는 햄베이거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를 떠나서 미국 증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글로벌 자금이 몰리면서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밸류에이션과 타이밍입니다. 미국 시장의 많은 종목들은요, 현재 PER이 50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정말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투자 교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중국 펀드 붐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국내 증시는 끝났다 라고 말하며 중국 펀드로 몰렸습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호황기였습니다. 당시에 2007년도부터 해서 중국 주가는 정말 천장이 없는 듯 했고요. 당시 2007년도 후반기 이때쯤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국 펀드 거의 그때 당시에는 1인 1펀드까지 유행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올라탄 시점이 어디다? 바로 꼭지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진입했던 사람들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역시 중국이구나. 무한 성장 가능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해당 구간에 진입했던 펀드도 그렇고요,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그 이후로 꼭지점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몇 년 동안이고 하락세를 겪어왔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1주 차트입니다.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이건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아 떠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캠들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줄곧 내려오기만 하면 이거를 쉽게 말해서 블리딩 장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 블리딩 장세는 말 그대로 피가 뚝뚝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서 이 블리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피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개미들의 피가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클라이막스는 3가지 시그널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극단적인 공포와 투매로 나타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산을 던지는 항복 국면, 이러한 국면에서는 특징이 거래량이 좀 크게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겪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코스닥 레버리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거래량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을 겁니다. 보통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고 탈출을 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공포가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벌써 2020년 이후에 거의 최대 거래량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해당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비이성적인 저평가. 해당 내용은 좀 간단하죠.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는 좀 비이성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스피의 PBR 데이터입니다. 현재 0.8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0.85라는 건 기업이 가진 순자산보다 주가가 더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기업들의 청산가치 대비 주가가 85% 수준으로 진짜 주식시장에서 지나치게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정책 및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한 반응,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최근에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됐었고요. 유동성 공급, 증시 안정 펀드까지 유입된다고 하는데 시장은 그런 이벤트 속에서도 하락세가 좀 지속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현재 유튜브 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국내 증시를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환율의 상승세를 보시면은 이거는 좀 비이성적인 환경이 맞다라고 그냥 차트만 보셔도 느껴지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은 원래 이렇게 또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죠. 또한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의 블리딩 장세의 클라이막스는요, 보통 극단적인 공포, 그리고 과매도 상태, 그리고
외부 변수 무시라는 이 3박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잘못하면은 뭐 엇박자 맞으면 손실 볼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장 데이터와 심리를 좀 냉철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식체인저는 현재 무료 자유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 토론방에서는 매일매일 시장 실시간 브리핑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멘탈 관리까지 해드리면서 중심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자유 토론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기업은요, 색조 전문 화장품 ODM 업체예요. 자, 보시다시피 최근 고객사 주문 지연 이슈로 인해서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2024년 6월 기점입니다. 6월에 최고점을 형성하고요. 그 이후에 거의 원웨이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나름 바닥권이라고 한다면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고개를 들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2024년 분기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매출액은 74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8%나 매출이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플러스 5%가량 상승을 하면서 양호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으로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성장 전망과 시장의 위치까지 체크해봤어요.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ODM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K-뷰티의 지속적인 확산 속 꾸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K-뷰티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이 꾸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맥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꾸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요, 이 순환이라는 사이클에 계속해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순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중축된 공장 가동 효과와 생산성의 향상은요, 24년 이후 실적의 레벨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리스크를 벗어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제공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차트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현재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2024년 6월에 고점을 형성한 후에 뭐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의 클라이맥스가 나오는데요. 늘 클라이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캔들의 몸통이 크고요, 진폭 자체가 많이 커지면서 거래량을 동반하죠. 해당 거래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하락하던 그런 캔들보다도 몸통이 크게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점이 잡혔고 이 저점을 높이는 패턴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 차트의 선을 그어보면은 상승 채널이 또 하나 그려지기도 하고요. 하단 박스로 그어봐도 현재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이 도대체 조정이 이제 끝났을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조정 비율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기업이 상장한 이후에 최고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딱 이어보는 거죠.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나 보는 겁니다. 딱 보니까 0.618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게 정확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게요. 이 피보나치 비율 중에 0.618 비율은요, 금융시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핵심 구간입니다. 뭐 자연계, 금융시장 모두에서 균형의 조화를 이루는 비율로 작용합니다. 특히나 이 0.618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숨고르기와 재도약의 경계선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조정이 이 핵심 지점까지 진행된 이후에 다시 상승 반전을 노리는 그런 시점인 만큼 강한 반등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현재 가격대에서 0.5 해당 구간의 저점과 고점의 절반 되돌림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재부터는 기대 수익률이 50% 이상 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놨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시간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안내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에 더 힘을 실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해놨는데요. 준비해둔 자유방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춘 정보와 대응 전략을 24시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단순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매매 스타일에 맞춘 의견 교류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남겨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